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단 수학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 개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 배운 뒤 그 다음에 수능 도구라는 거, 오늘도 해설서에다가 이렇게 수능 도구들을 써서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상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1년의 커리큘럼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모토에 맞춰가지고 오늘 해설을 실시할 거예요. 요거는 수학 개념이 강조된 문항이고, 요거는 수학 개념으로 풀 수 있지만 수능 도구를 사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고, 이 문제들은 발상이 정리됐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거 쭉 넘어가고, 아마 이제 5번을 적분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5번을 공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넓이 공식이라고 우리가 그냥 마플 이런 책만 펴도 나오는 넓이 공식이 있거든요. 그런 책에서도 시중 참고서에서도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자, 물론 적분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어 x의 빼기 2가 되고, 얘네가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얘네 그려보시면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는 형태의 여기 구해달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넓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4승으로 구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어요. 됐죠?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물론 문제는 쉬워요. 그냥 적분해도 쉬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한 넓이를 구하는 적분의 상황들은 공식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시험에는 지금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그래서 그거 쓰는 거 보여드리고,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적분 넓이 공식은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왜 추천을 하냐면 적분 계산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요. 적분 계산에서 우리가 3차 함수를 적분하더라도 뭐 4분의 1의 x 4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기 때문에 x 3승을 적분하더라도 분수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분수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가 잦아서 얘네들 공식을 써주는 거 나쁘지 않다. 자, 나머지 문항들은 별 특이점이 없어요. 다 그냥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 쉽게 풀리기 때문에 8번도 그냥 일반항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문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뭐 특이점들은 없고, 제가 이제 이 시험이 쉽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9번도 너무 쉬웠죠. 그죠? 9번도 너무 쉬워서 얘네들 9번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3점짜리인 줄 알았어요. 3점짜리. 문제 풀고 나서 이거 3점짜리 아니야? 이런 느낌 들죠? 혹시나 해설 듣고 막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해 이런 거 그렇게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앞에가 너무 쉬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문제는 아마 최근에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쫙 알 거고, 여기 넓이가 4라고 나와 있고, 길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 4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2기 때문에 여기가 높이가 1이 돼서 아래쪽에 작은 삼각형이 1이 되면 위쪽에 삼각형의 넓이가 3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3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높이가 바로 나오고, 얘네가 지금 y는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나왔고, y는 x, 위점은 x좌표, y좌표 같기 때문에 3,3 바로 나와서 여기 대입, 얘 여기 대입.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바로 풀릴 겁니다. 혹여나 이 문제에서 막히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 좀만 해도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너무 쉽다, 풀었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랑 어떤 코멘트들은 여기 해설서 보시면 여기 밑에 코멘트로, 노트로 다 적어 놨던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항상 저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든 시험을 다 이렇게 해설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저랑 하는 실전 모의고사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보통 퀄 모의고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올해는 이름을 뭐로 붙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가스터디에서 사용하는 사설 모의고사, 기타 등등은 저랑 하는 모든 모의고사들은 이런 식으로 코멘트와 함께 해설서 그리고가 나가게 될 건데, 해설서 요거 얘기해 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 노트 보시면 제가 중요도라고 써놓는 게 있어요. 중요도 해서 별을 0개에서 4개까지 해놔요. 0개에서 4개까지 여기 보시면 펼쳐보시면 여기 코멘트에 보시면 중요도, 난이도, 옆에 수능 도구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중요도는 진짜 말 그대로 중요도인데 별 0개에서 4개까지, 그래서 별 3, 4개는 꼭 다시 오답을 해야 되는 문항이라고, 2개 이상은 다 오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난이도는 A에서 E, 그리고 Z 문항도 하나 있습니다. Z라고 매기는 것들도 있는데, 요새는 Z 문항들도 나와요. 난이도가 완전히 어려운 문항이 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미적분에 들어가요. 보통 미적분에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 공통에는 매우 어려운 문항은 넣지는 않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킬러 문제 내지 말라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 A에서 E까지 매기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한글로 수능 도구 이렇게 써있죠. 그 문제가 이제 혹시나 교과서만 봤던 친구들이 모르는 수능 도구, 공식들을 이제 사용해서 푼 문항이다라고 코멘트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뭐 수학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고,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문제를 항상 분석할 때 이렇게 정리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저 세 가지 제가 가르치는 카테고리, 그 커리큘럼에 맞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문항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이제 정상적인 수험 생활을 하면은 현역들도 그리고 N수생들 한 3, 40개의 모의고사 정도를 풀게 되거든요. 이제 기본 모의고사 7개에다가 뭐 여기 메가스터디에서 보는 모의고사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모의고사들 해가지고 한 30개, 40개 보게 될 건데 여기 한 3, 40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10번으로 넘어가셔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쉽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수학 개념이 안 잡혀져 있는 겁니다. 물체 운동은 개념만 잡으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물체 운동에서 혹시나 어렵다고 느끼는, 이 문제에서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은 이 단원에 대한 정적분의 활용이죠. 가장 적분 파트 마지막 단원에 대한 공부를 꼭 다시 하시길 바라고, 자, 이 문제 그것이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 문제 보시면 t =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B에서의 점P의 위치는 원점이래.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3차 함수죠. 자, 그러면 얘네들 그려지는 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절편들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며 X축 위로의 부분, X축 아래로의 부분이 넓이가 동일해야 돼요. 그죠? 얘가 이제 정의 방향으로 간 거고, 이 넓이가 음의 방향으로 진행한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원점에 위치하려면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된다. 정적분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X축 위, 아래쪽, T축이죠. 정확히 T축 위, 아래쪽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가 8이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얘기해요. 0부터 B까지 도형이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하고, 두 넓이가 4, 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시중 참고서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있고, 저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에 얘네들 요 길이를 구해요.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A겠죠. A가 되고, 구하지 않는 쪽의 길이, 얘 넓이를 가지고 공식을 세우려는 거예요. 자, 얘 구하지 않는 쪽의 길이 A가 돼요. 그래서 공식은 제가 제 그 해설서에 써놨어요. 원래 정식 공식은 12분의 1에 L 3승의 L 더하기 2M이에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M일 때 L 더하기 2M. 근데 둘 다 A이기 때문에 그 공식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A의 3승에 A 더하기 2A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문제 역시도 12분의 1에 여기가 3A, 3A의 4, 3A의 4승 이렇게 되면서 연산하시면 4분의 1에 A의 4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게 제가 요 부분 넓이를 그냥 구하는 공식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공식 쓰시면 얘네 4 곱하시면 A의 4승이 16이 되고 A가 이렇게 2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건 그냥 적분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적분, 저거 전개하셔도 하시고 적분하셔도 어렵지 않은데, 저거 전개하는데 일단 귀찮지. 그죠? 저거 전개하는데 귀찮고, 또 저거 적분하면 4차식이 돼요. 4차식이 되고 계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적분에서는 계산 실수가 잦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하나의 여담을 말씀드리면, 평가원에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갔을 때 교사와 교사, 이제 고등학교 교사, 교수님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지금은 뉴런, 개떼잡, 뭐 알파테크닉 이런 책들은 다 보고 들어갑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 최근의 수능의 경향은 우리가 그런 책에서 빠르게 풀어내는 것들이 좀 자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은 알고 계신 분들이 참고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5번 풀었죠. 5번 넓이 공식 써서 풀었죠, 제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이런 거 쓰고 있구나를 알고 있어요, 출제자들이. 근데 이 공식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못 쓰게 되려고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이런 형태의 적분도 종종 주어져요. 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구할 땐 이 식으로 쓰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됐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렵게 느껴지시면 꼭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셔서 11번도 뻔한 상황입니다. 뻔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가 12번까지가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뭐가 뻔한 상황이냐?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룰 때는 거의 대부분 접선에서 특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답의 상황이 접선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3차 함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점 P에 대해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원점에서 그은 기울기의 최소값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주어진 3차 함수 그리면 쟤네 기함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K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저 3차 함수의 대칭점이 0,K가 되었을 것이고 얘네들 요렇게 생긴 거겠죠. 더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자, 여기 4사분면 쪽으로 여기 최소값이 극소값이 내려가게 되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사분면 쪽에서 극소값을 보시면 되고 얘네들 이제 아까 말했듯 기울기가 3이다. 기울기의 최소값 3이다. 접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점에 X좌표 S라고 놓고 우리가 F'S가 3S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요게 몇이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S는 2다 라는 거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가 2가 나오고 요거는 3X겠죠. 3X니까 얘네들 S에 2 대입하면 Y좌표 6으로 나오게 되면서 바로 점의 좌표 나와서 K값이 나와요.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11번에 넣어놓으면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없어. 이거는 한 진짜 7, 8번입니다. 7, 8번. 실제로 수능에서.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12번으로 가서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은 3의 AN승이다. 저 만물 딱 보자마자 BN은 등비 수열이다가 딱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교과서에 없지만 사실 수능 개념 공부할 때 아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수능 개념이라고 가르치는 책들이 있죠. 그죠? 뭐 각각의 인간 강사들별로 우리 코어 듣잖아, 그지? 코어 들으니까 인간 강사들별로 또는 강사님들별로 저도 마찬가지고 개념 가르치고 수능 개념 가르칩니다. 수능에 적용시키는 개념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개념. 자, 여기가 3회 지수가 1차식이면 등비수열입니다. 무조건 등비수열이고 그래서 B에는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조건의 식 B1, B3, B5를 정리하시면 등비중앙에 의해서 B3의 제곱이 돼요. B1과 B5의 등비중앙. B1, B3, B5 얘네 등비수열이죠. 건너가도 등비수열이 돼요. 자, 그럼 B1 곱하기 B5는 B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 B3의 제곱으로 되고요. 우변이 B4다. 그래서 관계식 왼쪽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B3는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 B 아래 3승 이렇게 들어가서. 자, 그럼 좌변이 B제곱에 R 4제곱 되고 B R 3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B와 R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얘네 R은 B분의 1 이렇게 됩니까? R은 B분의 1이다. 이런 관계식 하나가 나오게 돼요. 됐죠? 세제곱이죠. 누가 제곱이라고 써놨어? 세제곱입니다. 그죠? B3가 하나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세제곱입니다. 어쩐지 식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 자, 그래서 세제곱 하시고 여기가 6승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하겠죠. 얘를 정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B제곱의 R에 지금 얘네들 3승이 되겠네요. 그게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식 볼게요. 얘네들 B1을 B가 될 것이고 B4는 B R에 3승 이렇게 되죠. 그게 3분의 10이다.
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3분의 10 분명히 역수관계가 더해질 거라는 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BR 3승 대신에 여기 있는 2식 정리하시면 BR 3승 양변 B로 나누셔서 B분의 1. 아, B 더하기 아까 B포라고 했던 거는 B분의 1과 똑같구나. 이거 3분의 10이니 B라는 것은 3 또는 3분의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공차가 양수야. 저 등차 수열이 공차가 양수였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보통 요거는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요런 꼴이다라고 해볼게요. dn 더하기 q라고 했을 때 1차식으로 나오죠. 자, 만약에 bn이 현재 3에 dn 더하기 q 그러면 얘네들이 얘를 포함해서 공비가 되거든요. 근데 저 d가 문제에서 양수라 그랬죠. 그러면 공비는 양수가 된 거야. 됐어요. 공비는 일단 양수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우리가 여기 3과 3분의 1에서 얘네들 b와 b, 우리가 b라는 거를 3분의 1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b분의 1이라는 걸 3으로 설정해줘야 일단은 공비가 기본적으로 양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뭐 하나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b가 일단 3분의 1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뭐 안 되면 케이스 분류 된다라는 느낌으로 갈게요. 자, b가 3분의 1인 경우, 자, 그러면 b분의 1은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b에 뭐를 넣죠? b에 3분의 1을 넣습니다. 여기다 3분의 1을 넣고, 요 식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R3승은 뭐가 되죠? R3승은 9가 됩니까? 이렇게 9가 돼요. 9. R3승은 9가 되고, 얘네들 R은 3에 3분의 2승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는 거. 그래서 R은 3의 3분의 2승이라고 정리가 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얘네들한테 BN을 구하겠습니다. BN을 구하면 첫 번째 항 3분의 1, 공비 3의 3분의 2승에 요거에 n-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식 쫙 정리하면 이제 3의 3분의 2n승, 3분의 2n승, 마이너스 3분의 2, 3의 마이너스 1승 넘어와서 더해지면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나와서 얘가 an이 돼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마지막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저는 지금 어떤 개념을 이용했어요? bn이 등비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bn의 일반항을 구해버린 건데, 요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저 위에 관계식들에 다 하나하나 집어넣고 구해도 정답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메가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아, 제가 아까 하나 고민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3의 D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B가 3, 지금 B 현재 케이스 1으로 B 3분의 1인 걸 풀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B가 3이어도 공비가 양수는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가 양수다라는 말만 하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 근데 이렇게 되겠네. 됐네. 정리가 되네. 오케이. 자, 얘가 만약에 D가 양수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3의 양수승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1보다 큰 수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큰 상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러면 논리적으로 전혀 수업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한 거예요. 됐죠? 3의 양수승은 우리 지수함수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3의 양수승은 1보다 크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큰 공비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저는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3번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관계식까지 세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는 관계식까지 세웠는데 거기서 답을 못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첫방 계산해서 답이 한 번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계산했어요. 그래서 자, 그쵸?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야.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삼각함수의 관계식들이 나올 때 그 문항들은 다 쉬운 문항이다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보잖아요. 간단히 보는데 이 문제는 그 삼각함수의 관계식, 마지막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막힌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자, 13번 보시면 자, 1,0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얘기들 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
OPR 삼각형의 반지름, OPR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R1 세타, R2 세타, QOR에 내접하는 거 R2 세타, 그 다음에 OPQ에 내접하는 걸 R3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1, R2, R3가 이제 이 각각 커다란 거, 중간 거, 얘에 내접하는 이제 원의 반지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원의 반지름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만족하도록 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됐죠? 지금 R1께 OPR이니까 가장 작은 거 얘기하는 거고, 가장 작은 삼각형의 내접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R3가 OPQ니까 가장 큰 거네요. 됐죠? 크기순이네요. R1, R2, R3가 크기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는 미적분 급수에서는 요런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원의 반지름의 비가 얘네들이 연들이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들이 닮음인데 원의 반지름의 비를 얘네로 안 찾고 얘네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 찾는 경우들이 급수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급수에 활용해서. 그렇죠? 그건가 동일한 느낌입니다. 자, 원을 감싸고 있는 이 삼각형들도 닮음이고 그들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원의 닮음비는 삼각형의 닮음비와 동일합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비와 동일하다,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그럼 출발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세타 1, 자, 최근 제가 제 수업 시간에서 강조했는데, 변의 길이 표현법이라는 거 강조했는데, 얘 1, 중심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보자마자 그냥 변의 길이가 바로 다 저 세타로 표현이 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은 1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죠. 그쵸? 이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혹시나 안 나오시는 분들은 꼭 질문을 하십시오. 1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다. 각변형은 아마 다 하실 거라고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자,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들은 따로 끝나고 질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길이도 바로 나옵니다. 두 개의 길이는 코사인 관계가 있고, 얘가 지금 빗변을 구하라 그러면 코사인으로 나누면 돼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얘네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각변형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지금 제가 말했듯 가장 큰 삼각형의 빗변 알고 있고, 중간 삼각형의 빗변 알고 있고, 가장 작은 삼각형의 빗변 알고 있어요. 걔네들의 비가 R1, R2, R3의 비와 똑같다. 동의하시죠? 자, 근데 비가 똑같은 거니까 그 반지름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원래 K라고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지. K배에서. 실제 반지름이 1은 아닌 거니까. 자, 그래서 저 관계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자, 보시면 R1 가장 작은 거, 걔 대신에 1 곱하기 K. 자, 1 곱하기 K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R3 가장 큰 거, 걔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걔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K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R2, 두 배의 R2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쟤한테 이제 K배에서 넣겠다. 됐죠? 요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물론 최종적인 식에는 이렇게 K, 여기 곱해진 K, 이렇게 바깥에 곱해진 거예요. 세타에 곱해진 게 아니라. 자, 요 K 약분시켜서 쓸 수 있고, 마이너스, 양변에 뭘 곱할까요? 양변에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하고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막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변의 길이 표현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내신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고, 어지간한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는 전부 다 강조를 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저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중요한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은 일단은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의 식으로 변환되는지 1차 확인하고, 근데 안 되죠, 이거는. 요게 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패.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곱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곱을 해볼게요. 자, 바로 제곱 들어갑니다. 얘네들 이하 C로 쓸게요. 이하 C로 쓰겠습니다. C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4S의 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제곱과 C제곱이 같이 나온 식 어떻게 정리합니까? 1-C제곱을 넣죠. 그래서 4에 1-C제곱 넣으시면 우리가 이 방정식이 그냥 알고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인수분해는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5C 플러스 3에 C-1은 제로다라고 정리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세타가 둔각이기 때문에 음수로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착착착착 쌓여 있어야 돼요. 세타가 둔각일 때는 코사인 세타 음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요. 자, 이게 13번으로 보입니까? 실제 수능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됐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오답률을 받아봤는데 조금 높더라고요. 아마 나는 이랬을 것 같아. 어떻게든 돌아서 요시까지는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설마 막힌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막힌 친구들. 없어요? 훌륭하신 친구들이군요. 여기까지 못 구한 친구들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다 맞췄나? 알겠습니다. 뭐지, 이 반응은? 맞추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5번 봅시다. 15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요 균합적 정의 챕터가 제일 답답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실제로 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풀 확신이 100% 들지 않을 거예요. 풀 확신이 100% 들지 않아서 제가 여기 코멘트에 뭐로 달아놨냐면 요 문항의 코멘트에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균합적 정의는 방법 없다. 그냥 숫자 넣으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추론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죠.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숫자를 대입하고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가 많이 돼요. 뭔가 문제가 탁탁탁탁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나열하고 그 나열된 보통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가 나열되죠. 중간에 미지수가 막 끼어들죠. 그 나열되고 있는 미지수와 숫자들 간의 관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나열하는 것도 소요되고 관계 찾는 데도 소요되고 그리고 얘네가 문항 번호가 보통은 지금 15번, 22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풀리는 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균합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있을 때 풀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문제를 싹 풀었어. 1번부터 22번까지 쫙 풀어가. 자, 그럼 15랑 22가 일반적으로 어렵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균합적 정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얘처럼 15번이 균합적 정의라고 하고 22번이 그냥 또 다른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할게요. 변별력 문항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변별력 문항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균합적 정의 또 손 안 댔다. 그럼 균합적 정의는 어쨌든 나열해서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균합적 정의 그리고 시간이 5분 이상 확보될 때 이제 균합적 정의를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6, 9평 그리고 수능까지 다 22번에 출제됐어요. 22번에 출제됐고 자,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22번이 유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22번이 유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었는지 봅시다. 자, an 더하기 1이 n분의 an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고 자, 아래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러한 k의 최소값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5일 때 시그마 an의 값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열하는 상황은 앞에서부터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문항에서 A5, A6 이런 중간항을 주고 거꾸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 루틴은 알고 계시고 자, 얘네는 지금 중간항을 전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나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앞에서부터 출발 A1을 A라고 일단 두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A2는 자, A1은 A 그러면 이 A1의 실제값이 A인데 걔가 이 n의 배수, 요 1의 배수냐 그리고 얘네들은 모든 항의 자연수라고 위에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가 됩니다. 됐죠? 1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의 규칙을 따라가 줘야 된다. A1을 여기에 첨자로 이 실제값을 첨자로 나눠라. 얘를 얘로 나눠라. 그래서 그냥 A가 됩니다. 요까지는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A가 요 첨자의 배수가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모르죠. 여기서부터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케이스 분류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귀납작정에서 이렇게 가지치는 행동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2의 배수일 때는, A가 짝수일 때는 위에까지를 따라, A가 2의 배수, 짝수일 때, A가 2의 배수일 때는 얘네들을 위에까지를 따라가서 첨자로 그 숫자를 나눠라. 그래서 이때부터 A의 3는 2분의 A라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A가 홀수였다면 얘네들은 A가 2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래 규칙을 따라가라. 그래서 A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관계를 더 볼게요. 나누면은 작아지겠죠. 더하면은 커질 겁니다. 3을 더하면. 됐죠? 아래쪽은 커져가고 있고 위쪽은 작아지고 있구나. 잠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 식을 들여다볼게요. 자, 얘가 만족되는 K의 최소값이 5래요. 그 뒤는 잘 모르겠어.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5는 얘를 만족시키고 5 이전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케이스에서 같아지는 건 A1, A2밖에 없고 그 뒤로는 같아질 수가 없다. 더하기 3하거나 나누기 하고 뭐 이 이후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같아질 건 없다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 K에 그래서 우리가 1을 대입해 봅시다. K에 1을 대입하시고 A3 A2 그 다음에 A2 A1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K에 2 넣고 K에 2 넣고 A4 A3 그 다음에 A3 A2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네가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그냥 얘가 같기 때문에 0이다라는 게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미 만족하고 있죠. 이미 저 부등식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래 거를 볼게요. 자, 아래 거를 봐서 우리가 만약에 윗줄 따라갔다 쳐볼게요. 윗줄 따라갔다 치면은 A3가 A2보다 작습니다. 2분의 A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요. 자, 일단 등호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뒤로는 같아지지 않는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볼게요.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얘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A3가 A2보다 작으면 A4가 A3보다 작아져서 문제에서 저 조건을 충족시키는 얘가 0보다 크게 만드는 상황을 만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윗줄을 따라가서 A가 2분의 A가 됐으면 이 A4 어떻게 구해? 이 뒤로가 결정이 돼요. A4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작아져야 된대요. A3보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얘네들 첨자로 얘를 나누던가 더하기 3 하던가. 근데 더하기 3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3으로 얘를 나눕니다. 6분의 A 이렇게 되죠. 5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요. 뭐 K에 3 안 대입하겠습니다. 얘랑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요. 자, 3 넣어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A5도 이제 뭐가 되냐? 첨자로 얘를 나눕니다. 첨자로 6분의 A 나누면 24분의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A6까지도 K에 4 대입한 것까지는 동일하게 지금 갑니다. 지금 위의 규칙들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얘도 작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5로 얘를 나눕니다. 120분의 A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K가 5일 때는 얘 만족한다니까 K가 5 있는 거 한번 집어넣어 보면 A의 7 빼기 A의 6, 그 다음에 A의 6 빼기 A의 5,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러죠? 근데 A6, A5까지는 우리가 위의 규칙들로 다 얘네로 결정된다라는 거 윗줄 거는 지금 찾아놨습니다. 자, 즉 A6, A5, A6이 더 작다. 얘가 음수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부등식 만족하려면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 A7이 커져야 된다네요. A7이 커지려면 이제 A7은 어떻게 되죠? A7은 120분의 A에 더하기 몇으로 결정된다? 3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나요? 자, 이렇게 그럼 아랫줄도 유사한 원리로 들어가면 얘네는 커져. 이제 이 부호 맞추기 들어가면 지금 얘네 A3랑 A2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얘 부호 똑같아야 0보다 크다가 성립하니까 얘도 요게 성립해야 돼요. 얘네는 이제 아랫줄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점점 커져서 갑시다. 얘네들 a 더하기 6이 될 거고 a 더하기 9가 될 거고 a 더하기 12가 될 거고 이쪽 줄에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쪽 줄에서는 첨자로 얘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첨자로 얘를 나눈다. 6분의 a 더하기 12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줄 내려간 거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나머지 저거 지금 2개씩 안 썼는데 저 2개씩 안 써도 혹시 이해되나요? 됐어요? 요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은 칠타 강사 조태근이에요. 네, 칠타 강사 조태근이에요. 거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자, 근데 우리가 밑에까지가 아예 애초에 A가 뭐라 그러면서 출발? 홀수라고 해서 출발. 홀수에 11을 더하면 홀수가 되죠. 6으로 나누면 자연수가 될 수 없습니다. 홀수를 짝수로 나누면 자연수가 되지 않는다. 너는 안 된다. 무조건 이 줄을 따라갔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120의 배수가 돼야 되고 200 이하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120의 배수 중 120밖에 없겠죠. 그래서 A는 120. 자, 얘네가 지금 쉽게 내려고, 메가가 쉽게 내려고 지금 요번에 힘을 빼고 냈어. 근데 힘 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런 뒤에 문항들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힘 주고 낼 때는 막 문제가 조잡한 게 많아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죠? 좋습니다.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요 정도까지 나와요. 지금 수능이 딱 요 정도까지 나와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요 정도까지 나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은 그냥 확인해 보시고, 해설서에 제가 19번까지 3점이지만 해드렸는데, 19번 가장 간결하게 그냥 푼 거니까 그거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고, 19번 제가 수능 도구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SN이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다. 상수항이 0이면 등차 수열이다. 2차식의 상수항이 0이면 얘네들은 등차 수열의 SN이다. 그래서 저 SN으로 AN을 구할 때는 미분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뺀다. 아니면 비슷한 루틴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지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SN 가지고 AN 구해서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0번으로 갈게요. 20번으로 가서 (20번에서) 만약에 틀렸거나 힘들었던 친구들은 적분 계산에서 실수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가볼게요. 자, 20번 실수 K에 대해서. 자, 20번 실수 K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gx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정의되어 있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사용하면 됩니다. 뭐죠? 연속이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연속이다 확인하실 때는 1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 확인할 때는 자, 1 넣으시면 4-K가 돼요. 자, 여기다 1 넣으시면 F1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3 넣으시면 F3 되고요. 여기다가 3 넣으시면 4-K 돼요. 자, fx 2차 함수의 함수값이 1과 3에서 같대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 2가 대칭축이구나 라는 거 찾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x = 2 대칭. 자, 그러면서 최고차항이 계속 좋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자, fx는 x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뭐 어떤 문제가 좋아? b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b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가능 확인하죠. 이제 미분 가능 확인할 거고, 저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 확인할 거고, 미분 가능 확인하는 방법은 자, 구간별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각각 미분하죠.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k, 얘 미분하면 f'x, 얘 미분하면 k가 되고, 저기다가 1 넣고 저기다가 3 넣고 저기다가 3 넣으면 돼요. 자, 출발할게요. 1을 위에 거예요. 근데 저건 어차피 그냥 마이너스 k 숫자. 여기에 f'1 요식 하나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k는 f'3 요식 하나 성립합니다. 됐죠? 3 대입해서. 자,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k. 야, 요거 보자마자 다 왔네. 얘 미분하시면 2의 x-2고요. 여기다가 1 넣으면 얘네들 뭐 됩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K가 2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게 돼요. 됐죠? K가 2라고 나오게 됐고, 그럼 마지막 적분 과정. 자, 얘네 보시면 한번 개형을 살짝 생각해 볼게요. 얘네가 x 이꼴 2 대칭이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나뉘어지는 구간이 1과 3이다.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얘네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에서 대칭축을 찾았었죠. 자, 거기서 미분가능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 4짜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도 뭐 그림상으로도 느낌이 오지만 x 이꼴 2대칭이 돼요. 저 두 직선이 x 이꼴 2대칭이 되면서 이 지금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x 이꼴 전체적으로 x 이꼴 2대칭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이런 의도는 평가원에서 많이 해요. 일부러 대칭성 때문에 적분 구간을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0부터 4까지 줍니다. 자, 이걸 고지고대로 계산하면 계산이 길어지면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까 말했듯 요새 수능은 4점짜리가 어려워요. 알겠죠? 4점짜리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렵진 않아요. 4점짜리가 쉽지 않아요. 4점짜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은 문항을 연속해서 풀다 보면 계산 실수가 작게 나옵니다. 그 중에 통계를 내봐서 가장 많이 계산 실수가 나오는 단원이 어디냐? 적분이에요, 적분. 이 문제처럼 그냥 문제 해석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적분 계산 한 번 더 할 때 이런 문제들에서 계산 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 계산이 마지막에 들어간 문제는 꼭 좀 식을 가지런히 써서 어디서 틀렸나 꼭 확인하면서 가시고, 혹시나 계산을 간추려 할 수 있냐, 넓이 공식으로 간추려서 할 수 있냐, 또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추려서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0부터 2까지의 gx의 dx 0부터 4죠. 자, 얘네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배의 0부터 2까지 gx의 dx로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고, 2배의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 건 1차 함수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요것의 dx. 자, 여기에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누구로 정의되어 있어요? fx 2차 함수 저기 구해져 있죠. fx 2차 함수 여기 구해져 있고, 아까 k 나오면서 f1이 2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f1 2다로 b 마저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f1이 2다로 여기 위에다 좀 구하고 갈게요. f1이 2니까 얘네 1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얘가 2가 되면서 b가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다 식 넣어서 마무리 적분 계산해라.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그냥 해보십시오. 됐어요. 근데 이거 길게 느려서 하면 또 계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0번은 진짜 현재 수능이 요 밸런스로 나와요. 요 밸런스. 막 어렵지도 않고 충분히 그냥 이렇게 할 만한 문제로 나옵니다. 21번으로 넘어갈게요. 21번은 조금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근데 21번 저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1번에 들어가기에는 난이도가 낮아요. 작년 21번도 완전히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1번에 들어가기엔 난이도가 조금은 낮고, 자, 작년 수능의 14번에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출제됐습니다. 아시죠? 자, 걔가 여기 14번에 출제됐고, 14번에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에 달아놨는데, 최근에 평가원의 문제들은 납득이 가는 행동의 연속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건 가지고 이 조건은 이걸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구하고 나면 그 다른 조건과 그한 것과 같이 다음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구하고 나면 이것과 또 남아있는 조건 갖고 다음 행동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행동 한 뒤 조건 살피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그 다 납득이 가는 행동 안에서 이제 해결하게끔 삼각함수의 활용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맨 마지막에 두 줄 보면 평가원에서의 도형은 발칙한 발상을 잘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칙한 발상, 막, 야, 이딴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보조 원 그리고 막 들어가고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보조선 막 엄청 많이 그리고. 자, 그럼 발칙한 발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측면에 지금 이 21번 문제는 상당히 많이 부합합니다. 가볼게요.
자, 데이터 보면 AB 6, BC 2분의 채,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반지름의 길이 2분의 5, OC 2루트 2 이렇게. 자, 문제 풀면서 그 데이터를 문제에 표시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ODA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가 볼게요. AB가 6이라고 주어져 있고, 오케이. OB는 우리가 그어봐야 돼요. 반지름 보조선은 당연히 그어야 될 보조선. 저는 그런 보조선을 자연스러운 보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어야 될 보조선. 도형을 자르는 보조선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막 도형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르는 보조선들은 최대한 자제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 보조선 자연스러운 보조선이 되는 거고, 반지름 보조선 긋고, 반지름이 문제에서 2분의 5라고 나왔습니다. 2분의 5라고 나오게 되고, OC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나왔어요. 친절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C의 길이도 나왔어요. 2분의 7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여기에 갖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 그거 하는 겁니다. 자, 1번 코사인 법칙으로 삼각형 BOC의 코사인 법칙 사용하셔서 삼각형 BOC의 코사인 법칙 사용하셔서 어디가 구할래? 여기가 제일 낫겠죠. 왜냐면 얘한테 연결 지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세타라고 놓고 들어갈게요. 자, 물론 솔루션에는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놓는데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에 보면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세타라고 놓고 풀었습니다. 물론 계산은 약간 더 복잡해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얘 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하시면 얘네들은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7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의 제곱 빼기 2루트 2의 제곱. 좀 계산 그지 같아. 좀 이거 좀 이쁘게 좀 해주지 이거 참. 자, 이거 계산 생략할게요. 쭉 계산하시면 5분의 3으로 정리돼요. 5분의 3으로 정리된다. 됐죠? 자, 사인 세타 구하시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입니다.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번갈아고 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구할게요. 분모 5 가져가고, 자, 얘 가지고 얘 구할 때 분모 5 그대로 쓰고,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 뺀 거에 루트 씌우면 돼요. 아, 물론 이거는 3대 4대 5기 때문에 그냥 5분의 4 되겠지만 다른 데이터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모 그대로 쓰고 분모의 제곱에서 분자의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워버리면 바로 나오게 돼요. 사인 세타가. 자, 그렇게 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까지 성공.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까지 성공. 그리고 잠깐씩 찌그러졌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다음 행동으로 갑시다. 우리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알아. 나 여기 지금 외접원에 얘 외접원 구하는 게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야, 그럼 다음 행동 명확하지 않아요? 뭐가 명확해? 다음 행동? 수선의 발 내리고 이 길이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보조선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리고 2분의 5에다가 요 길이는 2분의 5에다가 변의 길이 표현법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사인 세타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가 돼요. 사인 세타 아까 여기다 구해놨네. 여기다가 5분의 4 곱하시면 돼요. 2로 나오죠. 암산도 되네요. 자, 2로 나오고 여기 1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오케이 4. 이거 2 끝. 오케이, 이거 하나 일단은 구했어. 됐죠? 여기 2분의 5? 이등변 삼각형?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개 합쳐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파이 만들려면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는 파이가 만들어지겠네. 끝났네. 끝난다고요. 당연한 행동의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수능이 지금 딱 이렇게 내고 있어. 뭔가 겉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할 게 이 행동밖에 없어. 이 행동밖에 없어. 이 행동밖에. 그거 하다 보면 답 나오게끔 요새는 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은 요 삼각형에서 뭐예요? 코사인 법칙 써서 요 길이 구하겠죠. 됐죠? 그러면 사인 예분의 사인 이 길이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요. 끝.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거에 정리 잘 해놨고, 자, 21번 이렇게 제가 풀어드렸고, 이제 마지막 22번 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해드리면, 조언을 드리면,
우리 인강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가르치기 이전에 어떤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보면 다 그 책들을 제가 봤어요. 이 사람들 대체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하고 다 봤는데 다 지금 이런 문제들의 요점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야. 지금 각각의 문항들이 가지고 있던 기출로 나왔던 것들 중에 지저분하지 않은 것들, 그거의 요점을 그냥 써놓은 거더라고.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그 요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해서 이거를 싹 다 모으면 지금부터 아까 제가 40개 정도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기출문제가 한 5, 60문제 될 거거든요. 그 100문제에서 내가 틀리는 문제가 한 30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 30문제를 이렇게 그냥 모아놓으면 그 문제의 요점들을 도형의 성질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개되어 나가던 그런 키워드들을 잘 요약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일지로 만들어 놨고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요청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파일이 올라가나요? 아, 올라가져요, 파일이? 그래요? 올라간다고 사기칠걸. 그럼 아이들 한 번씩 클릭해 볼 거 아니야. 자, 유튜브 채널 뭐라고요? 칠타 강사 쉽죠, 그쵸? 칠타 강사,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개념을 문제의 키워드를 요약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해 같은 경우에는. 자, 22번 갈게요. 22번. 마지막 22번 풀고. 자, 22번 완전히 쉽냐? 완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재수없나요? 재수없나요? 자, 왜 어렵지 않다라고 이 문제를 평가하냐면 어디서 봤던 문제야. 어디서 봤던 행동을 하고 있고. 선생님, 저는 어디서 못 봤는데요. 이거는 N제를 많이 안 풀어보셔서 그래요. 또 기출문제에 우리가 킬러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자, 그거 다 정리되고 N제 사설 문항들 많이 보잖아요. 그냥 이거 다 어디서 봤던 행동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에다가 14번과 22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가 14번 풀었죠? 14번 안 풀었어요? 뭐가 허전하더라. 자, 14번 코멘트에다가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거 할 행동, 이거 뻔하다. 뻔하다. 이거는 어디선가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럼 14번, 22번. 지금 시간상 그냥 요약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풀이를 계산까지 끝까지 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22번이 펼쳐져 있으니까 22번부터 풀겠습니다. 얘네에 대한 코멘트는 발상이 정리가 되면 그 발상 안에서 다 봤던 문제들 중에 하나다. 됐죠? 자,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생짜 처음 보면, 내가 어디선가 풀어보지 않았으면 중간중간 해석하는 게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가볼게요. 자, 세양수 ABC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고 절대값 fx가 x 이꼴 알파에서 극대극소인 알파 값 중에 닫힌 구간의 그 극대극소점이 포함되는 것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얘네 C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리시면 0과 B에서, B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접하고 뚫는 상황이 될 거고, 자, 얘네는 C가 요 선인데, 즉, 요 B점에서의 Y 값인데, 얘네가 양수이기 때문에 X축은 이 밑에 있다. 라는 것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절대값 함수를 그리시면 노란색 함수가 되는데, 극점은 총 3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3개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대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2대 0과 B의 2대 1 지점이기 때문에 선생님 왜 1이 길어 보여요? 실제 풀다 보면 이런 상황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하는 데서 오는 B가 2예요. 중근 갖는 데서 오는 B 1, 실근 갖는 데서 오는 B 1이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림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B가 되는 거예요. 3분의 B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N제 풀고 우리가 사설문항 많이 정리하다 보면 뻔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밑을 볼게요. 얘네가 극한이래. 함수값도 아니고 갑자기 극한이 2인 실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얘 딱 문제 보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두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둘 거리를 일단 2로 잡아볼게요. 얘네 둘 거리를 2로 잡아볼게요. 요 극소를 갖는 것과 극대를 갖는 것 사이의 거리를 2로 잡아버리고, 자,
얘를 우리가 그때의 여기 보는 K라고 여기 K 지점이라고 생각할게요. 됐죠? 그럼 얘가 지금 T부터 T 플러스 2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T가 K로 가는데 K에서의 자극한 그러면 자극한 볼게요. 자극한 그러면 조금 왼쪽에 있죠. 됐어요? 자, 딱 요렇게 2가 됐을 때 여기서 T 플러스 2가 됐을 때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잖아. 조금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포함. 맞아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포함. 이런 상황이 엔제에 정말 많이 있어요. 됐나요? 엔제에 정말 얘부터 그냥 보는 거야.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얘부터 본 거예요. 특이한 상황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2가 돼줘야 돼. 얘네들도 거리가 2가 돼줘. 그럼 마찬가지로 T 플러스 2, 왼쪽으로 조금, 얘밖에 안 포함, 오른쪽으로 조금, 얘밖에 안 포함. 아, 극한값은 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GT1, GT2. 자, T1, T2는 T값이에요. 근데 걔네가 4를 만들어야 된다니. 끝났죠? 얘가 T1이 되면 돼요. 얘가 T1이 되면, 자, GT1 어떻게 됩니까? T1부터 T1 플러스 2까지. 극점의 개수 세는 거야. 하나, 둘, 끝. 누가 T2겠어요? 요게 T2가 되겠죠. T2부터 T2 플러스 2까지. 극점의 개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4 완성. 모든 거 다 충족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가봅시다. 야, 근데 마지막 계산도 쉬워. 이번에 힘 빼고 내니까 문제가 좋아. 힘 줬을 때 문제 더러운데. 요 길이가 지금 2라 그랬죠? 근데 길이비가 2네. 그죠? 길이비가 2야.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실제 길이가 1, 여기에 실제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됐나요? 0으로부터 출발해서 1 된 거니까 3분의 b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요 좌표가 1이라고. b는 3이겠지. 요거는 3이 되는 겁니다. b는 3.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길이비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히 써야 돼. 길이비 모르면 안 돼요. 길이비는 기본입니다. 기본 수능 도구. 자, 그래서 b값 3, 여기 1이라고 나오고 여기 0이라고 모두가 나온 거고 T1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가 아까 1이라고 나왔죠? 이만큼 뒤로 가니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결정. 자, T1은 마이너스 1, T2는 1이 됐습니다. 마지막 F2가 36이다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F-1이 뭐다? 0.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뻔한 상황이에요. 엔제를 많이 풀고 사설에서 준비가 되면은 뻔한 상황이에요. 됐죠? 그래서 현역이 좀 수능에 불리한 거예요. 엔제 풀 시간이 별로 없잖아. 왜? 무조건 공부해야 되지. 무조건 기출 풀어야 되지. 내신 준비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딱 엔제 풀 시기가 되면 7월, 8월. 그럼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야 되지. 그럼 시간이 부족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탐구 다져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틈틈이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14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좀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다. 자, 넘어가서 14번. 이거 건너갔었구나. 어쩐지 뭐가 허했어. 이 앞에 건 했지? 네, 좋아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4부터 x까지 ft, t 플러스 절대값 t의 d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0을 구해달라. 오케이. 자, 얘네들 지금 일단 4 넣는 건 기본적인 행동.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G4는 0. G'X 구하는 것도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기본적인 행동. 그래서 얘네들은 구간별로 일단 바로 나눌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F0. 됐죠? 미분 때리면 여기에 X 집어넣어서 나오는데 거기 X 집어넣은 거에 X가 음수면 여기가 X 절대값 X인 상황에서 얘로 정리되겠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절대값이 그냥 풀리면서 F의 2X로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얘네가 지금 X 이꼴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GX가. 자, GX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네가 X 이꼴 2면은 F2X로 정의된 파트 얘기하는 거야. 나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은 이런 유형들을 개형 추론이라 그래. 그러니까 개형이 명확히 주어진 조건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형들을 다 따져보면서 케이스 분리해서 가는 이런 것들을 개형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근데 느낌 벌써 살짝 올 거예요. 이 G'X는 2에서 절편 가지고 있고 최소값 같기 때문에 이렇게 뚫는 형태일 거다라는 거 느낌 오죠? 자, 얘는 그리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왼쪽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확실히 2에서는 이러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원래 기형 그렸을 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네 지금 0, 0 넣으면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F0로 유지된대죠. 자, 그럼 F0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케이스 1으로 했는데 이 그림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계속해서 감소해서 오다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오다가 뭐 내려가는 건 대충 표현할게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값 있는데 뭐를 충족 안 해요? 실근이 2개가 되는 거야. 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자, 위로 올려볼게요. 자, 위로 올려보시면 이번에는 좋아. 꼭 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2라고 할게요. 뿅뿅뿅. 선생님, 절편이 또 있는데요? 이건 잠깐 기다려. 자, 갑니다. 증가하고 가시다가 여기 G'이고 여기 GX 그릴 건데 증가하고 가시다가 뭐 살짝 뭐 꼬부라지겠죠. 뭐 꼬부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얘는 왜 안 돼? 최소값이 2에서 같지 않는 거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 금방 이게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내가 수험 시간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 겁나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 지겨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진짜. 이런 문제들. 자, 뻔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0에서 이렇게 절편 가지고 여기가 2고 F0가 양수했고 음수했으니까 남는 거 0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얘가 0이면 얘도 0으로 치고 오다가 여기서 감소하고 있다 오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형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마이너스 40, 여기가 0, 여기가 2. F의 EX가 이 오른쪽의 모양이었거든요. 최고 차이의 개수 모르고 X의 X-2다.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구할까? 어디서 만나고 G4가 0이고 이것도 안 씁니다. 그냥 G2가 마이너스 40이다가 마무리예요. G2가 마이너스 40이다 어떻게 이용하실 건데요? G2 그냥 구하는 거야. 저기 GX에다 2 넣으면 돼요. 그러면 F T 더하기 절대값 T의 DT 이렇게 되는데 2부터 4까지에서는 2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4부터 2까지 F2X F2X니까 그냥 얘 갖다 넣으면 되겠지? KT의 T-2 DT 이거 적분하기 마이너스 10다. 그냥 계산하는 거야. 끝.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약간 뻔한 상황의 연속이었고 앞에 4점이 너무 쉬웠어. 9, 10, 11 얘네가 너무 쉬워가지고 12까지가 그래서 내가 쉽다라고 들어오면서 너무 쉽지 않았어? 이런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쉽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등급 또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로 1등급은 쉽지 않은 거 알죠? 왜냐면 나중에 메디컬끼리 모이면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1, 2등급, 2등급 상위권, 1등급 노리고 계신다면 이런 발상 정리 해놓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뻔하게 느껴지게끔 상황 몇 개 없네. 바로 이렇게. 요 상황일 거다. 바로 딱딱딱 들어가게끔 준비가 됐을 때 1, 2등급이 되는 거예요.